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네, 잠시 좀 번쩍스러워 보이긴 했는데요. 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 조금 바빴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장유진 네, 캐스터?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잘 네.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어요. 뭐 날씨가 워낙에 좋더라고요. 요즘에 금요일, 뭐 토요일 날씨 계속 연속 좋았는데 또 여러분들 좀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금색으로도 옷을 입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보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이제 금으로 좀 가득 차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을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된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지금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도 뭐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홀로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헝다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 주에도 인프라 표결이나 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등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맵을 통해서 경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역시 색깔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뭐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간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 차트도 좀 들쑥날쑥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가 이틀 동안 장연구소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바 차트가 조금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완전히 분리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주만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헬스케어 그리고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좀 약세를 드러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간 바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에너지가 유독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4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섹터도 활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도 그 뒤를 이어서 평균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뭐 약한 모습을 보인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가 하나씩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들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주가 굉장히 그래도 좀 그나마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금융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6%, 그래서 7월 초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아무래도 힘을 더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팬데믹 이후에 각 지방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그런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1월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종료하는 것에 지지 입장을 더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요 은행주를 포함해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비자와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페이팔이 조금 홀로 소폭의 약세를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페이팔에 대해서 뭐 국내 증권사에서 지금 투자 의견을 내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최근에 페이팔의 약세는 이베이를 고객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정된 수준의 약세이고 하지만 하반기에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망의 이유로는 주식 거래나 암호화폐 그리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러 등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 월가 평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바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예전에 장유진 캐스터가 우리 이제 장연구소 처음에 이제 들어오지 얼마 안 됐을 때 페이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베이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는 Buy Now, Pay Later이라는 지금 요즘 대세죠. 아무래도 이쪽 핀테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빵주 중에 이제 대표작인 페이스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녹색불을 켜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해서 페이스북은 다른 팡주와는 조금 흐름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어떤 인스타그램 유해성 관련 이슈랄지 또 앱 정책 관련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가져갔는데 금요일장에서는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 2%대 오름세 속에 거래를 352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 관련해서 지켜보실 이슈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인스타그램의 10대 유저들에 대한 유해성 관련해서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지금 또 글로벌 인사이트 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탑5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번에도 전해드렸을 때 테슬라가 바이 매수 의견을 주었었는데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좋은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우선 2% 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정규장 거래를 77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오락가락하면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동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죠. 반도체 부족 사태는 단기적일 것이다. 앞으로 곧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한 그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능 관련 조사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테슬라는 미국 당국의 어떤 우려 섞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대신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유저들의 어떤 대상을 조금 제한하는 사고가 없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제한을 좀 걸어두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부와도 조금은 대립각이 있지만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빨강색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나이키가 변수가 있었죠. 바로 공장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이키의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었는데 나이키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 16% 증가를 하면서 약 122억 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시장은 124억 달러 이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실적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타격,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나 여기에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서 앞으로 나이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이키는 정규장 거래를 149달러 선에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3개월 만에 150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 보고 싶은 종목이 바로 나이키인데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급망 타격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것이고 지금 실적도 예상 실적보다 못 미쳤다고는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 지금 공급이 힘들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저점 매수가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까지 살펴봤습니다. 카니발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금요일장에서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조금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카니발이 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정규장 거래를 25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카니발과 같은 이런 크루즈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미리 예약을 해놓고 고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하반기 크루즈선 이용객 예약 수치가 나왔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도는 그런 예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카니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전문가분하고 전화 연결해야 되니까 빠르게 한 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 필수 이제 코스코 종목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에서 나이키와 네. 엇갈려서 바로 다음에 그렇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에 주가가 3%대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공급망 관련된 이슈도 나이키에서도 또 연결이 됐는데 코스트코에서는 이런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지 매입 수량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네. 좀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트코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트코는 4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목표가는 월가 평균 목표가가 447달러 선,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BMO 캐피탈과 레이몬드 제임스가 각각 515달러 선 그리고 490달러 선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코 향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